네, 신성 델타테크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강프로고요. 자, 가격과 그리고 효율을 앞세워서 매매를 하는 강프로입니다. 자, 계속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가격과 효율을 높이지 않으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기가 어렵다고요. 내가 확인되지 않는 정보, 그리고 나한테만 들어온 것 같은 정보, 그리고 앞으로 내가 믿어야 되는 내용인지 아닌지에 대한 건 어떤 특정한 이슈나 모멘텀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이슈나 모멘텀을 따라가지 마시고 중요한 건 가격과 효율을 높이는 전략이 중요하다. 그렇죠?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주식시장에서 시세가 나오는 원리는 뭐라고요? 앞에 좋을 부분을 먼저 반영하면서 주가가 올라갑니다. 근데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시가총액이 높아지고요. 이 높아지는 과정에서는 가격 부담이 생기고 이 가격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무조건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매물 소화 과정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제가 이런 구간에서 왜 매도를 하라고 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는 왜 매수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게 효율을 높여야 되는 과정에서 가격을 이해를 했을 때 가능한 거고요. 그랬을 때 이렇게 급락하는 구간을 내가 피해갈 수 있다. 자, 내가 아무리 초전도체 관련돼서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내용을 내가 사실상 확인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쵸? 직접 내가 가서 실물을 볼 수도 없고, 그쵸? 실제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길거리에서 돌아다니는 걸 내가 볼 수 있잖아요. 그쵸? 어느 정도 돌아다닌다, 내 눈에 많이 보인다, 이 정도까지는 확인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탔을 때, 진짜 괜찮나 보다 해서 내가 살 수도 있는 건데, 초전도체는 아직까지는 그런 내용은 뜬구름에 불과하다. 그래서 가격이 가장 중요하다는 건데, 제가 여기 고가에서 매도를 자꾸 하라고 하니까 욕을 좀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어떻게 됐죠, 주가? 자, 고가 대비 몇 프로 빠졌나요? 그쵸? 36%, 한 40% 빠졌다. 아니, 1억이면 4천만 원이 날아가는 그런 구간입니다. 이런 상황을 절대 만들지 마세요.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가 고가에 물려 있는 분들도 지금 해결이 가능한 구간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제가 정확히 제 지난 영상을 찾아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무슨 얘기냐? 이제 한 방 남았다. 매도해라, 매도해라, 매도해라. 자, 이제 다 왔다. 이제 한 방만 딱 더 맞고 우리가 매수 가격대를 찾자. 그쵸? 그런 내용을 제가 제 지난 영상을 찾아보면 계속해서 언급을 해드리고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관련주들의 움직임입니다. 관련주들의 움직임.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보면 서남이나 막 파워로직스 이런 종목들인데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죠? 신성 델타테크에 상승세가 나와야 됩니다. 신성 델타테크에. 그러면 신성 델타테크가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을 갖춰줘야 되려면 가격이 낮아졌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여기 고가를 돌파하는 데는 반드시 매물을 받아먹는 게 필요하다.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기 저가에 잡았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당연히 차익 실현 욕구가 나오죠. 그래서 제가 여기 6만 원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무조건 매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6만 2천 원, 6만 3천 원 구간에서 제가 직접적으로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 언급이 있어 왔습니다. 자, 내용 한번 확인합니다. 쭉 내용 한번 보시면 제가 신성 델타테크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내용을 업데이트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 볼게요. 자, 10월 10일 날이에요. 10월 10일 날. 그쵸? 언제죠? 대략 한 요 정도 될 겁니다. 요 정도. 요 날 급등 나온 날 보세요. 62,800원이죠. 자, 보세요. 장중에 제가 12시 49분에 뭐라 그랬다? 장중이잖아요. 62,800원 가격대에서 장중에 12%가 올라가는데 제가 뭐라 그래요? 신성 델타테크 고가는 64,000원입니다. 이미 고가 나왔고요. 이제 매도해야 될 때다. 64,000원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 여기 보이시나요? 이 회색선? 이 회색선은 제가 신고가에 대한 저항과 지지를 알기 쉽고 판단하기 위해서 장중에는 판단이 빨라야 되니까 이런 판단을 하기 위해서 제가 별도로 지표를 만들어 놓은 건데 이런 부분은 공개를 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지만 자, 보세요. 정확하게 63,500원대에 형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신성 델타테크의 고가는 64,000원이다. 이미 고가 나왔고요. 이제 매도해야 될 때다. 내가 초전도체에서 나는 뭐 앞으로 이게 세상을 바꿀 것 같아 하는 분들은 매도하고 지금 다시 잡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40% 싸게 잡는 거라니까요. 40%를. 아니, 누구는 1억 사야 될 거 나는 그때 1억을 사면 이때 당시에 1억 4천, 1억 5천을 사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쵸? 이런 부분을 절대 무시하고 넘어가지 말자. 그쵸? 근데 이런 내용을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 제가 계속해서 언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쵸? 이것뿐이냐? 자, 제가 여기 걱정이 돼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던 거예요. 9시 28분 오후요. 밤에 걱정이 돼가지고 신성 델타테크 내일 급락 나올 수 있습니다. 내일 매도 예정
이니까 준비하시고요. 이런 내용을 두 번이나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리죠. 이런 내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다? 자,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이런 매매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는 어떻게 진행한다? 단타까지 계속해서 진행을 한다. 왜? 앞서 말씀드렸죠. 저는 가격과 효율을 가장 중시를 합니다. 그쵸? 어떤 얘기냐면 신성 델타테크에서 빠져있는 자금을 10월 11일 날 언제 나갔다? 장 시작 전에 DIT 이건 뭐다? 반도체 종목입니다. 반도체 종목. 이 반도체 관련주들은 대형주의 움직임이 빗대어져서 상승세를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그런 얘기 나오죠. 신성 델타테크 빠질 때 하이닉스가 신고가를 달성을 했다는 거예요. 신고가를. 그래서 내가 초전도체를 저는 다시 매수할 예정인데 이 구간까지 내가 기다릴 때 내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작업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DIT 같은 종목을 매매를 하는데 자 보세요. DIT 요 날입니다. 10월 11일. 그쵸? 시가 얼마? 1.89%밖에 오르지 않았어요. 충분히 매매할 구간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한다? 장 시작 전에 나가기 때문에 주문을 넣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제가 보통 장 시작 전에 한 종목에서 많으면 세 종목까지도 나가는데 동일한 비중으로 넣었을 때 충분한 성과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준다. 그쵸? 여기 보시면 10월 11일 날 DIT 어떻게 됐습니까? 시가부터 시작해서 대략 한 40% 이상의 수익이 일주일 만에 발생을 했다. 그러면 나는 여기서 또 수익을 먹고 신성 델타테크가 빠졌을 때 다시 수익 구간으로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잖아요. 충분히 저는 여유롭게 지금 매수 자리를 대기하고 있다. 근데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게 자, 내용 보세요. 신성 델타테크 급락 중입니다. 10월 12일 날. 그쵸? 저는 매도가 됐어요. 요 날이에요. 요 날. 보세요. 신고가 이후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는 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 날 있죠. 10월 13일 날 금요일이에요. 지지난주 금요일 이때 제가 반등을 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장중에 7% 반등. 이때 제가 뭐라 그러냐면 자 10월 13일 보세요. 어제 급락 후에 되돌림을 주고 있다. 유지되는 시세가 아니다. 지정한 가격대까지 매수 대기하고 지금은 절대 보유 금지. 언제 얘기했다? 10월 13일 금요일 날 11시 47분 요 날입니다. 올라가고 있을 때. 자, 내려가고 있을 때 내려간다고 얘기하고 올라가고 있을 때 올라가고 얘기한다는 건 쉽죠. 근데 올라가고 있을 때 내려갈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올라가고 있는데 다시 내려갈 수 있다고 경고를 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반대로 지금은 뭐다? 내려가고 있는데 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다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고가와 선반영 구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는 이제 조정의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뭐 시장도 굉장히 안 좋은데 시장 관련해서는 무시하고 보셔야 됩니다. 신성 델타테크가 시장 관련해서 상승세가 있었다면 이런 구간에 이렇게 상승을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모멘텀 때문에 상승을 한 거다. 근데 이것뿐이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게 9월 달에는 매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매도를 하면서 어떤 이 작업이 필요했느냐? 선암, 파워로직스 같은 종목들을 일단 같이 체크를 해라. 같이. 왜 그러냐면 자, 선암이나 파워로직스 같은 종목들은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고 반등하기 위해서는요. 내용 한번 보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보세요. 신성 델타테크는 아직까지 조정의 폭이 크지 않았을 때 선암이나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초전도체 프리미엄이 다 빠졌습니다. 다 빠졌어요. 다 빠졌으니까 조정을 먼저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수량을 늘려갈 수 있는 작업을 할 수 있다. 즉 수익률이 커지는 건 신성 델타테크가 크겠지만 수익 금액을 높일 수 있는 건 선암이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거예요. 왜? 먼저 빠졌기 때문에 내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길다. 하지만 이 종목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신성 델타테크에 상승할 수 있는 환경이 나와야 되는데 그 환경이 뭐다? 프리미엄이 빠지는 거다. 무슨 프리미엄? 초전도체 관련된 프리미엄. 그랬을 때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이쪽에 나오는 세력은 이미 3배, 4배, 5배씩 수익이 나 있는 상황인데 이 자금을 회수하는 차익 실현 이 생각이 안 들겠냐고. 당연히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추적해야 되는 그런 가격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지금은 집중해서 봐야 될 때다. 아니 막 주가 빠지면 보기 싫은데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를 무조건 잡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온 게 신성 델타테크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이다. 그렇죠? 이 내용은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가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지표이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가장 빠른 건 가격입니다. 실적이나 이슈보다 더 빨리 움직이는 게 가격이에요. 가격. 그쵸? 무조건 가격이 앞세워서
반영이 됩니다. 이 부분을 절대 잊지 마시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내용을 제가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9페이지에 걸쳐서 정성스럽게 만들어놨는데 이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세요. 최소한의 성의는 돈 안 받아요. 돈 안 받고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신성 델타테크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세요. 돈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내용보다 내가 실시간으로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와 관련된 이런 디테일한 부분 이런 부분을 사전에 알고 그리고 효율을 높이기 위한 뭘 한다? 장중에 단타를 계속 내가 진행을 해보고 싶다. 자, 보세요. 10월 20일 날 금요일입니다. S&T 에너지 상한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지난주에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상한가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해서 3일 연속으로 잡아냈습니다. 자, 저는 하루에 장 시작 전에 최대 3종목의 매매가 진행이 됩니다. 사전에 주문이 들어간다는 거죠. 물론 뭐 장중에 시세를 체크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보다는 장 전에 미리 준비할 수 있게 여기 강프로의 무료 공부방에서 진행이 됩니다. 앞서 보여드렸다시피 신성 델타테크와 관련된 내용들도 계속해서 언급을 드리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효율과 가격이 가장 중요하다. 즉 효율과 가격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이 어디서 나온다?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 진행이 되고 3일째 상한가에 들어갔다. 그게 금요일 날은 S&T 에너지다. 언제 나갔다? 10월 20일 날 8시 55분. 그쵸? 오전 8시 55분입니다. 이때 진행이 되고 쭉 올려보면 10월 19일. 그쵸? 이때 JCN 시스템이 상한가 마감. 대성산업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보겠습니다. 대성산업 한번 보면 자, 장 시작 전에 주문이 나갔지만 시가 3.5. 그쵸? 고가 29.7, 종가 26.2. 이런 상황을 제가 어떻게 사전에 장 시작 전에 체크해서 알 수 있었을까요? 신고가에 대한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한 이런 부분이 철저하게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잘 보세요. 대성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신고가를 아직까지는 조금 애매하죠. 그렇죠? 근데 이 구간에 대해서 신고가를 달성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당연히 매물 소화 과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모두 매도가 됩니다. 당일날.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자, 대형주의 움직임이 반드시 뒤따랐을 때는 추가적으로 보유해 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스윙으로 넘겨서 매매가 진행이 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대형주의 움직임입니다. 그러면 자, 내가 테마에 대한 움직임을 이해를 했을 때 이게 핵심이에요. 무슨 내용이냐면 대성산업은 일단 이쪽에 지금 중동 불안이 계속 가속화되고 있죠. 그렇죠? 지금도 주말에도 아직까지도 뭐 입장 차이 정도만 확인했을 뿐 뭐 크게 뭐 내용이 나오거나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이런 내용, 대성산업을 사전에 잡을 수 있었던 내용은 자, 보세요. 이쪽의 대장주인 흥구석유는 이미 신고가를 달성을 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발생하기 전인 9월 달부터 이미 신고가 구간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시세가 나올 때 이미 최소한의 체크가 되면 내가 준비를 하고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 나간다? 여기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 이런 매매가 가능해진다. 몇 프로? 장중에 20% 이상. 그렇죠? 그리고 JCN 시스템 상한가. 그렇죠? 목요일 날도 상한가를 잡았다. 그리고 10월 18일 피델릭스 상한가, 미래산업 급등. 그렇죠? 피델릭스 상한가를 가면서 20% 정도의 수익이 10월 18일 수요일 날 또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계속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기 때문이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기서 뭐가 된다고요? 극동유화가 또 나오잖아요. 왜 나와요? 흥구석유. 대장주에 대한 신고가 움직임이 계속되기 때문에 관련주들도 이렇게 순환매를 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신성 델타테크가 올라가면서 뭐가 갑니까? 서남, 파워로직스 이런 부분이 가죠. 똑같잖아요. 근데 그 기준이 되는 건 뭐다? 신고가라는 거예요. 신고가. 이런 부분을 여기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 계속 매일매일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 계속 보면 뭐 일진전기, DIT 같은 경우에도 자, DIT는 반도체 종목입니다. 근데 제가 대형주의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돌아갈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스윙으로 넘겨서 저는 이걸 단기 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타가 아니라 단기 투자로 진행을 하면서 2주 안에 정리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요. 그게 뭐다? 보유해가는 움직임이다. 그리고 DIT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자, 이런 움직임이 나와요. 자, 내용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DIT 언제 됩니까? 10월 11일 8시 54분. 그쵸? 장 시작 전이잖아요. 근데 10월 11일
시가 1.89%밖에 안 올랐어요. 근데 이런 부분을 우리는 언제 노린다고요? 장 시작 전에, 사전에 진행이 됩니다. 그쵸? 근데 고가 24%, 종가 20%. 근데 이거는 제가 뭐라 그랬죠? 반도체 종목이죠. 반도체 종목은 뭐예요?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근데 하이닉스가 지난주 후반에 신고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러면 신고가에 도달하기 전에 이미 반영을 했다는 거죠. 이건 왜 그랬어요? 하이닉스는 기존의 시장보다 훨씬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내용 확인합니다. 개별적인 신고가를 가잖아요. 이렇게 신고가, 매물소화, 신고가, 매물소화, 신고가, 돌파, 매수 간단하게 진행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장중 단타를 포함해서 단기 투자까지 계속 진행을 하면서 효율을 높인다. 그렇죠? 그러면서 신성 델타테크에 대한 가격 조정을 기다려서 매수를 하면 초전도체 관련된 내용도 계속해서 수익으로 돌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이런 내용을 절대 잊지 말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 제가 이런 부분을 제가 모든 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세요. 최소한의 성의는요.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상단의 전화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서 모두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신고가와 선반영 구조에 대한 이해인데 신성 델타테크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구간에 내가 종목을 보유하고 있으려면요. 신고가와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런 부분을 이해했을 때 앞으로 어떤 대시세 종목을 잡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첫 번째 단계인 신고가 구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검색기와 기법까지 모두 무료로 받아갈 수 있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하나씩 부탁드리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신고가와 선반영 구조를 이해해 가면서 모두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지만 매매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과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물론 단타에 목말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타의 문제는요. 위험관리입니다. 단타에서의 위험관리는 손절 말고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제가 단타는 재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단타에서의 재능은요. 단순하게 차트를 보면서 단타를 치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손절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을 이겨내면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간 유지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한두 번 해보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그만큼 수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실어서요. 수익을 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 종목에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실는 과정에서 성장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한 구조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 매수가는 17만원 이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이후에 선반영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죠. 자, 근데 2차전지 양극재는 친환경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요. 앞으로 나올 대시세 종목도 이런 친환경이라는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 내용처럼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은 종목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이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상승 구간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2개월이라고 작성을 해온 건 한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한 달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공통점 여기다가 기술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절대적으로 가격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내용을 토대로 제가 4분기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장기간 하락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거쳐왔고요.
이 구간에서 먼저 하락을 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가, 즉 나쁜 부분을 반영한 이후에 신고가를 발생을 시켰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시세는 신고가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먼저 분석을 끝냈죠. 그리고 나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23년 상반기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하반기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하반기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나는 주식을 배우고 싶다,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직접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종목을 찾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추적을 어떤 종목을 위주로 해야 되냐, 어떤 신고가를 찾아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신고가 종목만 검색해서 추적할 수 있게 검색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시장이 4월부터 꺾였기 때문에 5월달에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를 실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5월 1일 검색한 결과고 보유기간은 2주, 그리고 상승 종목 비율은 100%, 시장 대비 수익률은 코스피 14%, 코스닥 16.87%가 나왔습니다. 검색기에 포착돼서 추적해야 되는 종목은 유니온 머터리얼이고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5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으로 잡았었던 2주 동안의 수익률은 13%가 나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상승 종목 비율도 아니고 몇 종목이 나왔는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 이파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는 시장 대비 수익률만큼만 강세를 보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상승 종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로 5월 1일 날 수익이 유니온 머터리얼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57%가 나온 거죠. 그 다음 5월 8일 날입니다. 5월 8일 보이시죠? 보유기간 2주 찍혀 있고 상승 종목 비율은 71%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코스피 대비해서 9%,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10%입니다. 이렇게 높게 잡힌 건요, 코스닥이 하락했다는 거고,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세를 보인 종목들을 보면요, 아진산업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루닛은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대원강업도 당연히 보이시죠? 여기 시세 1파 형성하고 2파 시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건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믿어야 될 건 돈 말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15일 날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제너셈, JVM,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휴메딕스, 최근에 바이오나 미용 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보이는데, 클래시스도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고, 인성정보는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5월 22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3%대로 높아요. 그리고 실리콘2 화장품이죠. 한국전자금융은 제가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올도 강세를 보였죠. 23%. 그리고 인성정보 전주에 포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적했다면 인성정보를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코바이오 17%. 그리고 잉글우드랩,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 종목은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미국향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잉글우드랩과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이죠. 잉글우드랩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고가에 물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9일 상승 종목 비율이 88%인데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기간 초과가 떴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마이크론 보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 보이죠. 벤티움, 치과 쪽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조선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이 보이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의료기기, 미용 쪽이죠.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검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검색기 이외에 어떤 식으로 장중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6강에 걸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은 비공개 처리를 해놨지만
구독자 인증만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인증은 당연히 무료고요. 구독자 인증 방법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보내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요. 구독자 인증이 되면 말씀드렸던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와 검색기에 대한 로직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모두는요, 신고가 달성 이후라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단타나 장타 모두 쓸데없이 보유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 배포할 때 모두 받아가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고가 말고는 주식 투자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신고가가 강하다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구독자 인증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검색기에 대한 로직과 강의 영상을 보고 수익 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